2010년 10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일본의 K-팝 붐, 소위 2차 한류 열풍의 시작을 다루었습니다. 이때 소녀시대, 카나를 비롯한 걸그룹이 일본에서 인기가 오르고 있음이 조명되었고 결국 한국의 보이그룹들도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던 2010년 7월 1일 일본의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자니스 사무소의 인기 아이돌 카툰이 한국 콘서트를 앞두고 홍보차 엠넷의 M카운트다운에 출연했습니다. 멤버들이 인기 드라마나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기도 해서 공항에서부터 적지 않은 팬들이 모이기도 했으며 사전 녹화 방식으로 카툰 팬들과 함께 당시 8개월 전 발표했던 댄스곡 디모션이라는 곡을 선보였습니다. 녹화는 배경 화면과 조명을 바꾸어 2번 녹화를 하고 추후 교차 편집한 영상이 본방에 송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전 한국의 스태프들과 세심하게 조명 연출 등을 조정하거나 팬들에게 적극적인 팬 서비스를 해준 모습과는 달리 이들의 본무대는 어딘가 아쉬운 장면이 계속됐습니다. 정식 안무가 있는 곡임에도 동작을 맞춰서 춤추는 장면은 아예 없다시피 했고 각자 자신만의 춤 스타일로 적당히 무대를 하다가 말았던 것이죠. 사실 리허설 때도 긴장감 없이 대충 동작이 뭐였는지 즉흥적으로 맞춰보는 멤버들도 있었을 정도로 무대 준비는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카툰 팬들만이 객석을 채웠으므로 호응은 좋았으나 불과 1년 전 평균 수용 인원 5만 명을 웃도는 도쿄돔에서 8일 연속 공연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인기 아이돌이라기엔 다소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1년 전 있던 바로 그 기네스 기록을 세운 도쿄돔 공연을 보면 이들이 팬들에게 그간 보여온 무대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물과 불을 활용한 연출은 기본이고 와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연장을 누비고 고개에 가까운 화려한 무대 구성을 보여주며 번지 점프 구성까지 곁들이며 극적인 연출을 선보입니다. 도쿄돔 구석구석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이 있고 이로 인해 하나의 쇼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은 화려한 연출과 극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액션이지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연습을 해서 잘 맞춰진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대 구성은 회사 설립자이자 작년 타계한 자니 키타가와의 영향이 큽니다. 대학을 미국에서 나온 미국 출신의 일본인이었던 그의 목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 쇼 같은 공연을 만든다는 것이었고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연출한 연출가로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타계 전까지 수많은 자니스 아이돌의 공연 연출에 관여해왔습니다. 80년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춤을 춘다는 컨셉의 그룹 히카루겐지의 전 멤버는 한 방송에 나와 격렬한 롤러 퍼포먼스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퍼포먼스를 위해 노래를 포기하고 립싱크를 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콘서트 당시 카툰은 이런 화려한 연출을 전부 담아낼 수 없었으므로 백댄서로 당시 데뷔 전 주니어 그룹이었던 키스마이유토츠라는 7인조 그룹과 함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야 다양하게 장비도 설치하고 물과 불을 활용한 다양한 연출을 준비해 선보일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연출을 모두 준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에서 카툰의 백댄서로 함께했던 이 키스마이유토츠는 히카루겐지의 뒤를 잇는 롤러 그룹이었습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롤러 퍼포먼스와 일반 댄스 무대를 섞어 공연해왔으나 2011년 정식 데뷔한 이들에게도 춤과 노래를 기초부터 다듬어 무대를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2010년 2차 한류붐 이후 걸그룹뿐 아니라 보이그룹들도 일본 열도에 상륙하였고 칼군무 등이 화제가 되자 두 번째 싱글을 발표하며 군무를 맞춘 무대를 기대해달라며 나름 합을 맞춘 댄스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 그룹은 롤러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 그룹이었고 한일 관계 악화로 한류 그룹들이 2011년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어서인지 이후 이들에게 딱 떨어지는 군무를 강조하며 발전된 무대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 아이돌 그룹이라 불렸던 스막과 함께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모은 이들도 도쿄돔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단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롤러에 최적화된 무대 동선을 만들고 브라스밴드를 섭외해 무대를 구성하는 식으로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연출과 롤러를 타고 무대를 누빌 수 있는 공연장에서 벗어나면 이들의 무대 장악력은 다소 약해집니다. 2003년 유스라는 그룹으로 데뷔하여 2011년부터 그룹 탈퇴 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야마시타 토모이사 역시 2011년 엠넷의 M카운트다운에 출연해 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역시도 내한 콘서트를 앞두고 홍보차 출연한 것이었고 역시 그의 팬들과 함께 사전 녹화 방식으로 공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백댄서 둘과 디제잉 퍼포먼스를 하는 멤버가 있었으나 댄스곡임에도 안무가 많지 않아 어딘가 허전한 무대 구성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사실 2006년 야마시타가 일본의 음악방송에서 숨소리까지 녹음한 음원으로 라이브인 척하던 립싱크가 탄로났던 무대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때는 수십 명의 주니어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면서 무대를 꽉 채운 주니어들과 춤을 추며 허전해 보이지 않게끔 무대를 구성했지만 한국 방송에서는 이렇게까지 주니어들을 출연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역시 내한 공연에는 주니어 그룹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갔으나 일본에서처럼 화려한 연출을 모두 선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도마에 오른 게 아라시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아라시는 매년 진행해오던 콘서트 아라페스의 2020년 공연을 온라인 콘서트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콘서트임에도 다른 자니스 아이돌과 다르게 생중계가 아닌 사전 녹화를 하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무대 연출을 무도 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객이 없음에도 기존 공연처럼 풍선 날리기 연출, 화려한 폭죽으로 연출을 시도했고 결국 공연장 인근에서 당시 경기 중이던 프로야구 경기를 2번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소속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라시 역시 콘서트는 이러한 화려한 공연 연출을 바탕으로 하는 쇼를 선보여왔기 때문에 이 같은 연출이 배제되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춤과 노래로 무대를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아라시는 그러한 준비보다는 팬들에게 자신들이 그간 보여온 콘서트의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연출 효과를 그대로 시도한 모양새입니다. 사실 아라시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콘서트를 연바했었습니다. 이때는 해외 공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풍선이나 폭죽 등의 다양한 연출을 모두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아라시의 공연 연출을 담당하기도 하는 멤버 마츠모토 준이 고안한 이동식 무대장치 무빙 스테이지만큼은 직접 일본에서 가져와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무대장치는 한국 공연 스태프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몇몇 한국 가수들도 차용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나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대장치도 모든 해외 공연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잇따라 해외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자니스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화려한 연출을 곁들인 하나의 쇼와 같은 공연 구성입니다. 해외의 모든 음악 방송이나 콘서트 또는 초대받은 행사 공연에서 일본에서처럼 화려한 연출로 쇼를 완벽히 똑같게 만들 수가 없으므로 해외 공연에서는 화려한 연출이 배제된 무대 상황에서도 퍼포먼스를 선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연출이 없으면 이들의 준비되지 못한 무대 퍼포먼스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한국에서처럼 해외의 자신들의 팬들만을 상대로 공연한다면 공연장 분위기 자체야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외의 팬을 늘려나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K-팝 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자니스 아이돌의 부족한 실력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자 이들은 2019년도를 기점으로 K-팝 표절론란이 나올 정도로 K-팝과 유사한 방향으로 컨셉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탈근무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화될 자니스의 해외 진출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